이주를 한번 보세요. 2025년 초 N은 8GB 더블 데이터 레이트, 5램 한 개가 60에서 90달러 사이였지만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램이 300달러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1년이 채 안 돼 3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급등의 원인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램 가격 급등의 진짜 이유이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게이머와 PC 조립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16, 32, 64기가 램 혹은 그 이상을 구매할 때는 확실히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달러 이하로 맞추려고 계획했던 그 저렴한 PC가 이제는 몇백 달러 더 비싸지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의 성능이 더 낮은 PC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램은 보통 메모리 스틱 형태로 판매되며 대부분 전자제품 매장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었고 가격은 사람들이 평소에 보던 것보다 5배, 심지어 1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몇 개의 램 스틱은 도난을 막기 위해 매장 카운터 뒤에 잠겨 있습니다. 고객들이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면 온라인에서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압박 지점입니다. 여기에 다른 문제들도 더해집니다. 요즘 모든 일의 원인처럼 가장 큰 범위는 인공지능입니다. 2022년 채트 GPT 등장 때는 기적 같았고 몇 글자만 입력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 등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의 데이트 이야기나 여동생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와 함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고 저렴하고 간편한 생일 선물로도 활용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로 가능해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인공지능도 결국 공짜는 아닙니다. 챗 GPT는 강력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인터넷 정보를 수집 필터링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해 물, 전기, 컴퓨터 메모리 등 자원이 많이 소모됩니다. 경쟁 챗봇 제미니, 그록 등장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고 램도 어딘가에서 공급돼야 합니다. AI가 램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가격이 오르는 전부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복잡한 내부 문제로 결국 AI 챗봇 운영 여부는 기업 CEO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든 질의를 처리하고 웹사이트가 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전력망에 큰 부담을 받지만 동시에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기회를 얻기도 전에 LM 공급이 이미 구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메모리 스틱을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씩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 매장에서 램을 팔고 싶어도 실제로 주문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당연히 게임스톱 같은 소규모 주문보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계약을 선택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램 생산을 고정된 차선의 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큰 트럭이 도로를 차지하면 모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게이밍 메모리 스틱을 사들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전력 소모를 줄이고 대역폭을 높여 일반 램보다 성능이 향상된 더블 데이터 레이트, 5램 스틱은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2020년 출시 후 게이밍 PC를 계속 사용하는 이들에게 빠르게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에게는 이런 옵션들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해 고대역폭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다른 옵션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HBM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 5보다 높은 대역폭을 더 작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HBM은 한 칩에 동적임의 접근 메모리 회로를 쌓아 컴퓨터 메모리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HBM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직접 연결된 강력한 컴퓨터와 같은 곳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AI 기업들 중 많은 곳이 바로 이 기능을 겨냥한 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옵션이 나오면 예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게이머들은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게임 시스템에 수백 개의 게임이 있었지만 갑자기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예전 옵션을 고수해도 소용없었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 시리즈를 계속 즐기려면 어쩔 수 없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HBM은 단순히 더 새롭고 빠른 것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일지도 모릅니다. HBM은 널리 수익성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단순히 공급을 사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빠르고 강력한 제품을 원하며 이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메모리 분야의 이 새로운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더블 데이터 레이트, 5의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한 제품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저렴한 제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소식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대형 AI 서버는 주로 기술 기업이 운영하지만 이제 이 기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정교한 챗봇이 예약 과정을 안내합니다. 많은 사무실이 AI로 지원서를 분류하거나 자동 불합격 통지를 보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소규모 모델이지만 때로는 대형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모리 가격이 치솟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AI 서버들은 더 이상 원하는 만큼 HBM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가장 큰 기업들만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규모 AI 서버들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부족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점점 적은 선택에 만족하고 결국 소규모 업체엔 남는 게 없습니다. 이때 기업 수요가 완전히 소비자 공급으로 넘어가며 눈사태가 시작됩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경쟁하며 악순환에 빠집니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칩들은 가장 큰 구매자들, 즉 데이터팜을 구축하는 대기업들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결과로 소규모이지만 대량 구매를 하는 업체들은 남은 찌꺼기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임과 컴퓨터 매장에 공급될 물량까지 모두 샀습니다. 그 결과 개인 구매자들은 매장에 남은 제품이 없어 온라인에서 중고 제품을 찾아야만 하고 그마저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가격 폭리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더 생산하면 안 될까요? 이것이 바로 램 가격이 오르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며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램은 컴퓨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램 생산 주요 기업이 단 3곳뿐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 곳은 잘 알려진 삼성으로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업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 소비자용 램 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한국 SK하이닉스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회사인 마이크론은 비교적 덜 알려진 미국 기업으로 메모리와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전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 세 회사 모두 최근 몇 년간 생산에 대한 과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객들은 대량 구매자들과 한정된 공급을 두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 중 한 곳은 더 이상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마이크론은 2025년 12월 초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고 발표해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AI 기반 데이터 센터로 바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소비자가 램을 살 수 있는 공급처가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내놓을 제품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독점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독점을 막으려는 이유는 경쟁이 없으면 기업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독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기술 기업의 고객에게 제품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더 수익성 높은 새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밸브만이 전체 흐름을 통제할 때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하류 전체의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완전히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현재 램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부족 현상 때문일 수 있고 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램은 컴퓨팅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도구 중 하나인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집적 회로, 즉 마이크로칩은 대부분 디지털 제품의 핵심이며 메모리 스틱과 다양한 램 소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생산 지연과 병목 현상이 발생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들은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돼 그곳을 하나의 나라로 보면 세계 반도체의 핵심이 됩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독립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술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을 생산하며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에 공급하지만 이런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침공한다면 이 중요한 기술 부품의 전 세계 공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생산 시설을 장악해 공급망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침공이 곧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전 세계는 이미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왔습니다.
이 위협이 커서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 침공 시 공장 파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칩을 못 얻으면 중국도 못 얻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컴퓨팅 업계에 큰 위협이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를 막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으며 중국은 자체 생산 라인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쟁 시 이들 국가의 생산이 쉽게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부 반도체 생산을 국내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 줄 만큼 생산량 증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AI 반대의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 국가적 모라토리엄을 주장해왔지만 게이머들을 고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 모두 AI를 포함한 기술 발전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자금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업체들은 램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힘들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한된 생산 능력, 생산의 전환, 공급업체의 집중화, 그리고 AI 수요가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가격을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램은 단순히 비싸진 게 아니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AI도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이외 최악의 해가 될지 암울한 전망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대신 시청해 보세요.